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동관 이 방통위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28일부터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기대와 그리고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의 희망사항은 방송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언론계를 완전히 개혁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지금 좌파가 장악한 이 언론계, 그럼으로써 가짜와 조작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언론의 현상.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왜곡된 언론 현장을 전부 다 뜯어고치는 것이 지상명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동관 위원장 인사청문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밝힌 그러한 이 언론관, 그리고 지금 이제 과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 조작을 하고 있는 KBS와 MBC 전면 개혁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출발점이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KBS와 MBC 사장의 교체도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요, 남영진 KBS 이사장이 이제 해임이 됐는데요. 지금 뭐 자기는 불법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남영진 이사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해임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유 한 3가지가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보직 없이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1600명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지금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의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요, 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중요한 이 비리가 진행될 때 성남시의원을 했던, 현재는 이제 경기도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기현 도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전면 폭로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대면서 이 폭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장해찬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수행비서 배 씨가 전면 2차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김혜경 법과보다도 더 중요한 이 주인공, 비리의 주인공, 법과 유용 의혹의 주인공은 김혜경보다는 이재명이다. 이런 전면 폭로전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물적 증거다. 그러면서 샴푸, 경기도 이 관사에 있는 샴푸와 관련된 샴푸 관련 사진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SNS에 폭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이 지금요, 오염수 방류가 되니까 소금 사재기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금 사재기 혼란상도 함께 여러분께 좀 더 이 자세하게 추가 보도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동관 이 방통위 위원장 임명, 이 관련 사진 자료를 지금 이제 보도해 드리겠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이 강력급 인사가 된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동관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이요, 아주 감동한 것 같아요. 예, 완전 폴더 인사를 하고 당연하지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맡은 이 어깨 짐이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관 지금 이제 위원장이요, 그동안에 여러 이 청문회 계기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언론관 한번 가볍게라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뭐 여러분들께도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장을 판판하게 해놓고서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일본의
NHK 국제방송과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건 후보자 지명 직후에 언론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보면은 공영방송의 개혁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또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냐?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대만큼 공영방송의 공영성 확보가 안 된 것은 바로 뿌리 깊은 노영방송 체질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다. 요게 내 소신이다. 그래서요, 지금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계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혁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인적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제는 인적 구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방통위원, 지금 방통위원은요,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의원 둘만 남아 있습니다. 자, 둘이 남아 있고요. 지난 23일 날 임기를 마친 김효재, 김효재는 우리 우파, 김현은 민주 좌파. 그 다음에 지난 4월에 그만둔 안영환. 안영환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최민희를 했는데 현재 자격 시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현재요, 김효재 전 의원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추천하고 있고요. 민주당에 있어서, 즉 김현 후임으로서는 그동안에 이동관 위원장 임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오늘 임명이 강해되니까 지금 이제 공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요, 상임위원 2명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현 이 구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이 개혁 조치는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가 있느냐? 지금 개혁을 하는데 노조 영향력을 벗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MBC의 경우에는요, 대주주인 박문진의 이사,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현재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궐이사 후보로는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방송과 신문 개혁 이외에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미 청문회석에서요, 이동관 위원장은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을 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포털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한 바 있어요. 특히 이미 지난달부터 방통위는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대한 개혁도 전방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여야의 반응은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우리 여권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이걸 위해서 이 제대로 능력 있는 이 위원장이 왔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의 인물이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해왔고, 자, 그래서 이동관 체제 하에서는요,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바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요, 이 남영진 전 이사장이 이제 이 해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될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지금 언론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보직 억대 연봉이 1666명이다. 이게요, 해임 사유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제일 큰 이유가 된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요, 김영식 국민의힘이 KBS하고 방통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 이 남영진이를 왜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우선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누적 적자가요, 무려 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166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난 7월 기준 KBS 직원이 4145명 가운데서 56%에 해당되는 2322명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
이 중에서요,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1666명.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야, 그래서 이거야말로 도를 넘는 방망 경영과 후한무치한 형태를 이 사회가 전혀 감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행기관인 KBS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회를 갖다가 정파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해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남영진이는 누구냐? 미디어오늘의 대표 출신이니까 본래가 좌파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행한 방송장악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파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회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례가 뭐냐? TV조선의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끝까지 반대해서 부결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개입해서 불공정 방송 대목을 삭제한 것도 정파적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고, 세 번째 남영진이를 해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보수성향 KBS 노동조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번에 고발을 했던 법인카드의 유용 의혹입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모두 세 가지가 즉 남영진 이사장의 사퇴를 즉 해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남영진 이사장은요, 지난 22일 날 입장문을 통해서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21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22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본인에 대한 해임은 모두 절차와 사유가 다 위법이다. 그래서 31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요, 이런 집행정지 신청 신문을 열 계획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 간도 크죠. 간도 크고 배짱도 크고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판에 참석할 때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경기도 의원, 그러니까 성남시장 대장동 비리 할 때 이 이기은 현 경기도 도의원은 그 당시 성남시 시의원을 했습니다. 성남시 시의원, 우리 이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의 성남시 의원을 했죠. 그래서 비판적 시각으로 성남시장의 여러 가지 시정을 현장에서 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법정 증언을 했어요. 이걸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지금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이 이기인 도의원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김문기는요, 가장 실세,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실세 중에 실세였고 총괄 담당, 실무총 총괄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남시 의회에서도 모두 다 알게 됐고요. 김문기는요, 그야말로 도계공 사장이나 본부장도 제재할 수 없는 인물로 통용이 됐고, 그래서 언터처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물론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그야말로 대장동 핵심의 실무 책임 총책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다. 예. 그리고 분당 소년지 관련 얘기를 하던 중에 이 김문기 처장이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2021년도 9월에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냐 본인이 물었을 때 김문기 처장이 했다라고 답변한 것도 다 기억이 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성남시장 산하에 팀장급만 600명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김문기는 6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고 4명의 처장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김문기는 이재명이 공약이라고 할 정도로 실세였고, 대장동을 담당한 건 딱 한 명, 김문기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로 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요거야말로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안면 인식장애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주장했잖아요. 왜냐하면 성남 전역의 명함을 7, 80만 장씩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러한 이재명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수년 동안 함께 근무한 특정 소수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기인 도의원이 적나라하게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대로 전부 다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요, 그야말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를 소환한다. 이 문자를 이재명한테 보냈던 김현지 비서관. 그래서 이 당시요, 이 검찰에서 부르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죠? 이러한 문자를 날렸고 이러한 이재명의 문자가 언론에 포착이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죠. 그 보좌관이 바로 김현지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김현지 보좌관은요, 오늘 지금 증인서에서 뭡니까? 이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발언만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당시에,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했을 때 경기아트센터 사장이었던 이우종 사장이 바로 김현지하고 통화를 한 장본이네요. 그래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리고 이우종 사장은 김문기 처장의 유족하고 또 전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유족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나서 그 결과를 김현지한테 전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김현지는 이거를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거 한마디로 웃기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김현지는요, 검찰이 지금 이제 이 이우종 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김문기 처장의 유족을 접속한 직후 매번 김현지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유족이 뭔가를 폭로하면 이재명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아서 숨기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보좌관은요, 유족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통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고,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우종 사장이 유족 측과 통화한 거, 이게 이제 기사로 보도된 이후에 이우종 사장에게 전화를 건 건 맞는데 이를 갖다가 이재명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표는 그러면 궁금해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네, 않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면은 왜 이우종 사장한테 그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하느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이재명 샴푸가 어제 하루 종일 많이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관사에 있는 그 증거물을 이 본인의 페북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천당동 일제 샴푸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공개합니다. 경기도지사 공관에 문제의 샴푸가 놓여있는 사진입니다. 공익제보자 A씨와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주고받은 경기도지사 공관 사진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바나나가 있고요. 아침이 아주 진수성찬이에요. 예, 진수성찬. 그러면서 일제 샴푸. 예, 일제 샴푸. 보이시죠? 이거 일제 샴푸. 야, 지금 이게 경기도 관사예요. 경기도 관사에 일제 샴푸가 있는데 이거 살 때만 해도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 망을 통해서요. 마음대로 외제든 국산이든 마음껏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이고 일제 샴푸가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듯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청담동까지 사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4만 원, 5만 원, 6만 원 하는데 그거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쌀 때다. 이렇게 비싸니까 뭡니까? 경기도 도청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페북에 오늘 올린 내용을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쭉 잡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지사 공관에 문제의 샴푸가 있는데, 예. 사진을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워낙 반일 선동을 일삼기 때문에 일제 샴푸를 쓰는 것도 내로남불이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공무원에게 샴푸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이고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횡령 의혹입니다. 갑질과 공금 횡령 의혹을 언급하지 않고 일제 샴푸가 뭐가 문제냐라는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저열한 물타기를 하는 셈입니다. 다른 사진에는 바나나와 간식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적힌 약봉지도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이 하인입니까? 경기도 공관 사진까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샴푸를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특권의식은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법적 문제입니다. 경기도청 공금횡령과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직권남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 국민의힘에서 좀 고발해라. 아니 뭐가 무서워서 국민의힘은 고발도 안 하고 맨날 무슨 SNS나 쓰고 앉아있고 말이죠. 방송에 나서 저같이 논평이나 하고 앉아있느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서 뛰는 액션이스타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지 입으로만 가지고 싸운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 자세가 안 돼 먹었어요. 예.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뒤집어진 이유는 바로 뭐냐? 중국이 뒤집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금 사재기로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자, 이 자료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 소금 사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뭐라고 하느냐? 한국을 흉내내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소비하라. 이러한 공식 입장까지 나올 정도로 소금 사재기가 굉장히 심하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박 상자에 소금을 싸놓고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는 편의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소금 사재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어제 이제 1시부터 방류가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동성에 있는 웨이하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골프 치러들 많이 가시는 가까운 도시인데, 이 웨이하이 시장에도 수백 명의 인파가 지금 몰려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된 소금이 1시간 동안에 4톤이 넘는다. 그리고 대련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데 되잖아요. 편의점 점주가요, 수백 사장의 소금을 쌓아놓고 평소 판매가의 2배로 높이 팔고 있는, 예, 이거예요. 바로 다련. 예. 이러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젠성 푸저우시에서도 상점마다 줄을 쫙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사재기 현상이 중국 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금이 완전히 품절이 돼서 메이트한, 허마, 딩동마이차이 이런 신선식품을 즉각 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요, 소금, 저나트륨 소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전부 품절로 딱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금 생산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거래소에서 상장된 장앤그룹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수엔징선, 그 다음에 쉐텐 영업, 그 다음에 중옌화공 이런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매체 제1재경은요, 한국에서도 앞서 소금 가격 급등과 사재기 현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동안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역풍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 오염수 이 방류와 관련해서 이 공포를 부재질한 중국 당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소금 가격 급등, 그 다음에 국내산 수산물 소비 감소, 이러한 부작용을 굉장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요, 중국의 각종 위챗 채팅방에서는요, 오염수 위험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참 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내 이 파장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중국 내 파장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민주당도 반성 좀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심야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